한 10군데에 제안을 했는데 9군데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여러분, 요즘 기업에서 선호하는 조건은 알맞은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이 둘 중에 누가 더 자존감이 높고 누가 더 삶의 만족도가 높냐 하면은 안녕하세요. 어느새 사회생활 11년 차를 바라보고 있는 시골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죠. 제가 이렇게 젊은 것 같은데 벌써 11년 차라니. 오늘은 지난번에 올렸던 직장생활 속성과의 영상에 이어서 사회생활 꿀팁을 좀 속성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 혹시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세요. 먼저 첫 번째, 리더를 하자 또는 솔선수범하자. 여러분, 우리 살면서 리더는 절대 하는 거 아니다, 잘해야 본전이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저도 학생 때 뭐 반장, 과대표, 학생회장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이걸 체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다짐했죠. 사회생활에서는 다시는 리더 안 한다. 근데 사회로 좀 나와보니까 이전에 리더를 했을 때 얻었던 경험들, 기회들, 그리고 인간관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저한테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제가 우리 지방 학생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진로 강연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방에 있을 때는 좀 그런 진로 강연이 거의 없어서 직업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이도 젊으면서 어느 정도 본인 본업에 성과가 난 친구들을 좀 연사로 초대를 해서 다양한 직업군을 보여주는 게 목표였는데 사실 그런 행사를 하려면 큰 홀이 필요해요. 제가 먼저 지자체를 컨택을 해봤죠. 그리고 다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자체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뭐 저를 어떻게 믿고 저한테 뭐 대관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래도 내가 좀 좋은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어느 지자체든 다 오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거절을 하니까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와, 내가 지금 이거 하려는 게 맞나? 그래서 이제 최고의 보루로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교 때 교수님들이랑 행정팀장님께 연락을 드렸죠. 대관 좀 해달라고. 근데 제 모교 선생님들은 이 기획을 굉장히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관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사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부탁을 하게 되면은 그걸 좀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시간을 써야 되고 나의 뭔가 자원을 써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굳이 그걸 도와주고 싶지가 않죠. 근데 내가 예전에 한 번쯤 리더를 해놨으면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일단은 많아요. 그리고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리더들 자체가 먼저 과거에 그 집단을 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리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괜히 막 뒤로 빠지고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셔도 돼요. 물론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나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인내심을 굉장히 많이 길렀어요. 그러면 두 번째, 가짜 노동 파악하고 없애기.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 없을 때 일 있는 척, 혹시 뒤에 상사가 나한테 뭐 시킬까봐 화면에 좀 어려운 거 띄워두고 열심히 일하는 척, 혹은 학교나 세미나 가서 그 시간을 온전히 배워야 되는데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오는 경우, 야근 안 해도 되는데 습관성으로 야근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가짜 노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무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일을 절대적으로 많이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무 시간과 생산성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좀 한가하다는 말이 되게 금기시되고 바쁘다는 말이 괜히 그 사람이 더 뭔가 대단해 보이고 전문성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런 후광 효과가 느껴진 적이 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진짜 자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거는 내 스스로의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안 바쁠 때는, 혹은 내가 굳이 쓸데없는 일을 만들려고 할 때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장기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 일들을 준비해 보는 거예요. 혹은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시간을 더 써보는 방법도 있겠죠. 저도 사회초년생 시절 때는 가끔 한가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되게 그때가 기뻐가지고 막 선배들이랑 커피타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좀 돌이켜보니까 그 시간들이 되게 의미 없고 오히려 내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년차, 4년차 이때부터는 그 시간에 이제 회사 선배랑 오픽 공부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근무 시간에 가끔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했을 뿐인데 영어 등급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가하다고 커피타임 가고 뭐 놀러 가고 그러는 거, 당장은 재밌을 수 있고 당장은 편할 수 있는데 그게 내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가짜 노동이라는 책 한번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자기계발서 이런 게 아니라서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여러 행사 참여해보기. 특히 수도권일수록 여러 행사가 정말 많잖아요. 세미나, 강의, 강연, 학교,
박회 이런 행사가 진짜 많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직장인이 되는 순간부터 나랑 좀 관계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굳이 그런데 주말에 시간 내서 가기가 아까워가지고 안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되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못 느끼는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미래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내 현업에 대해서 좀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다양한 곳에 나를 내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던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곳들에 가끔 이제 돈을 쓰는 게 아깝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한때는 그랬고,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 누가 굳이 나한테 찾아와서 님의 미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무료입니다, 이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모를수록 더 나은 사람에게 배우고 더 나은 기회에 많이 참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우연히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찾았고 장기적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면 내 주변에 있는 여러 행사들에 참여하는 거, 이거를 좀 습관을 들여서 많이 참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면, 네 번째, 나만의 시간 가지기. 당장 어떤 비싼 강의에 돈을 쓰기보다 그냥 나 혼자서 한 달 동안 그 분야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뭐 공부라고 하면은 책을 읽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남들을 벤치마킹 해본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일단 당장 특정 강의에 돈부터 쓰게 되면은 갑자기 하다가 성과가 안 나오거나 혹은 재미가 없어서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내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정말 내가 이걸 하고 싶은 게 맞는지 스스로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굉장히 좀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야근을 하더라도 출퇴근길이 있고 퇴근하고 또 휴대폰 보잖아요. 이런 시간들만 좀 잘 써봐도 생각보다 우리가 시간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으니까 휴대폰 보지 말고 TV 보지 말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 미래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다섯 번째, 제안하기. 우리 학생 때나 신입사원 때는 시키는 일만 해도 돼요. 근데 결국에는 한 3년, 적어도 4년 차가 되면은 점점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주체적인 일이라도 결국에는 내 회사 안에서, 내 부서 안에서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볼 수 있는 시야가 거기까지니까. 근데 이제 점점 회사 밖에서 내 현업, 혹은 내가 잘하는 일,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일로 저 님이랑 이거 해봐도 될까요? 저 회사에서 이런 경력이 있어요, 저도 이거 같이 해봐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근데 거절을 계속 당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해서 거절을 당했구나 하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제안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제안하기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서 말한 그 지방 강연 한 10군데에 제안을 했는데 9군데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거절당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시도조차 안 하지 마시고 제안해보는 거, 그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섯 번째는 도전은 최소 1년 이상입니다. 우리 뭐 어떤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스타를 키운다든지 유튜브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현업으로 강의를 만든다든지 이런 좀 되게 도전적인 것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그 노력에 대한 빈도, 정도가 짧아져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 유튜브 내가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한 6개월만 보면은 한 95%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저도 여기 떨어져 나간 사람 중 한 명일 뻔했어요. 근데 이것처럼 여러분, 제가 요즘 세상을 보니까 이 노력이라는 거는 1개월 안에 성과가 나오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1개월 안에 성과가 나오면 남들도 다 그거 하지, 다 그거에서 잘 되지, 왜 안 하고 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를 시작을 할 거면 최소 1년은 도전할 생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1년을 하려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3번, 4번이 충족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여러 행사를 가보고 내 관심사를 찾은 다음에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장기적으로 키워보고 싶다는 확신이 들고 노력을 1년 이상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는 하는데 6개월 이상 성과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혼자 할 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0 곱하기 12개월은 0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그 사람의 강의를 들어서 내 본질을 다시 수정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럼 7번째, 겸손 또 겸손. 여러분, 요즘 기업에서 선호하는 조건은 알맞은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알맞은 태도가 있는 사람들이 더 선호되는 게 사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태도를 키우게 하는 것보다 태도가 제대로 된 사람에게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똑똑하니까 맨날 잠 안 하고 남 얘기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능력이 되고 태도까지 되면 가장 베스트지만 내가 능력이 된다고 태도를 등한시하는 거, 이거 절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친구들 사귈 때 되게 지 잘난 맛에 사는 친구랑 되게 다정한 친구, 이 둘 중에 누구랑 더 친구를 하고 싶어요? 요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더라도 겸손 또 겸손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20대는 아무리 내가 잘나봤자 아직 막내예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겸손합시다. 그럼 8번째, 재테크와 자기개발은 필수. 재테크는 생존을 위해서고 자기개발은 자존감을 위해서예요. 왜냐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평균 집값이 10억이에요. 근데 내가 연봉이 세후 1억이라고 해도 그게 10년이 지나야 10억이 된단 말이죠. 인플레이션은 없을까요? 집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특히 수도권에 있을수록 생존 문제가 굉장히 좀 치열하고 심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월 세후 1,000만 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당장 집을 살 수 있고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재테크는 정말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자기개발은, 저도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이 최소 직장이 10년 차인데 신입사원 때는 다 똑같은 신입사원이었어요. 근데 이 10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시니어가 되어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 하다가 아직도 주니어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자존감이 높고 누가 더 삶의 만족도가 높냐 하면은 이 친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개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또 그만한 보상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내가 막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혹은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거기서 멈추면 절대 안 되고 앞으로의 나를 위해서 자기개발은 꼭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채널도 있잖아요. 뭐 재테크랑 자기개발을 동시에 알려주는 그런 채널, 뭐 시골지의 도시생활이라고 있던데 그런 유튜브를 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오늘 제가 한 말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회사만 다녀도 바쁜데 이거 다 어떻게 하겠어. 근데 다들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는 시간이 많아요. 물론 인생에 정답은 없죠.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내가 내 삶에 만족하면 그것도 괜찮은 삶이에요. 근데 요즘 나도 모르게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나에게 불합리한 상황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그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의 현명한 사회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